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에 대한 수사를 하면 할수록 정경심 씨는 상당히 주식 이 경제 쪽에는 전문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런 데는 빠꼼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조금 충격적입니다. 이미 2014년, 그러니까 이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에 들어가기도 훨씬 전인 서울법대 교수를 하는 시절에 이미 정경심 씨는 차명 계좌를 만들어서 주식 투자를 해왔습니다. 자, 2014년, 그러니까 5년 전에 만든 정경심의 정권 계좌는 상당히 전문가 티가 납니다. 명의는 동생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록한 사람은 정경심 씨의 필적이 나옵니다. 필체가 나옵니다. 그리고 도장은 또 다른 가족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전형적인 주식 투자 전문가의 수법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이렇게 주식에 상당히 도가 튼 사람이 정경심 씨로 보이는데, 조국 전 장관은 청문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모펀드가 뭔지도 모른다. 투자처도 모른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이미 조국 전 장관은 서울대 교수 시절부터 자신의 부인이 이렇게 주식 투자나 이 이재에 밝은 것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부부라면 말입니다. 적어도 부부라면 그 큰 돈을 부인이 굴리는데 남편이 몰랐다? 부인도 교수고 남편도 교수인데 어떻게 남편은 전혀 가족의 경제에 대해서 모르고 부인이 혼자서 다 했다? 이게 변명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지금 정경심 씨가 사모펀드에 대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갑자기 아프다고 소환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경심 씨는 소환을 해도 아프다고 굉장히 비협조적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모펀드 수사가 시작되면서 생긴 현상인데 이미 상당 부분 검찰이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정경심 씨 동생, 남동생이 상당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조국 전 장관 한 명 때문에 지금 조국 전 장관의 전 재수씨, 조국 전 장관의 처남, 온통 조국 패밀리가 지금 이 비리 의혹에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정경심 씨의 동생은 상당히 많은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고 변호사가 들어간 대책회의에서 했던 발언들도 이제 하나둘 보도되기 시작합니다. 조국 전 장관은 어떻게 될까요? 자,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정경심 씨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 정경심 씨의 남동생, 보람이 시스템의 정모 상무, 흔히 우리는 정상무라고 부릅니다. 정경심의 남동생 정상무, 정상무가 자신의 명의로 2014년 6월에도 이 차명 정권 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검찰이 확인했습니다.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 검찰이 최근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정경심 씨가 2014년 한국투자증권 증권계좌를 개설하면서 신청서 이름에는 동생인 정상무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고객 연락처에는 본인 정경심 전화번호를 쓰고 그 다음에 필적은 정경심 필적이었고 또 신청서에 찍힌 도장은 정경심이나 정상무가 아니라 또 다른 가족의 도장이 찍히고 정말 참 희한한 겁니다. 그죠? 차명 주식 계좌를 이런 식으로 만드는군요. 자, 주거래 정권 계좌를 만들면서 신청자 이름, 연락처, 주인, 신청자 도장 전부 제각각인 것. 차명 계좌를 만드는 사람들이 흔히 쓰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차명 계좌를 왜 만들었을까요? 이건 2014년 상황입니다. 남편이 공직자도 아니고 서울법대 교수인데 왜 이때부터 정경심 씨는 이렇게 했을까요? 이때도 한국투자증권이니까 그 김경록 씨인가요? 그 자산관리인 김 차장이 코치를 했을까요? 이미 오래됐습니다. 오래됐고 이때부터 아마 이 김경록 씨와의 인연은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2차 전지업체 WFM 주식 투자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첫 번째, 시세보다 2억 4천만 원 정도 싸게 샀습니다. 내부자 정보를
뭐 주고받은 게 아닌가 이런 의혹도 있습니다. 또 이 즈음에 이 주식이 왕창 오르기 직전에 돈을 송금합니다. 누가? 조국이. 어디서? 청와대 인근 ATM기에서. 이 ATM기는 청와대 관계자가 아니면 못 들어가는, 그러니까 민간인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에 있는 A은행의 ATM 계좌였다고 합니다. ATM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게 조국 전 장관이 걸린 겁니다. 여러 차례 돈을 수백만 원씩 나누어서 쪼개서 5천만 원을 송금했다. 이렇게 송금하면 이 돈은 훨씬 더 큰 돈이 돼서 돌아온다는 것 때문에 송금했을까요? 아무튼 이 지금 정경심 씨의 수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프로 투기꾼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남편이 서울대 교수고 자신은 동양대 교수고 그렇다면 이렇게 차명 계좌로 투자하지는 않습니다. 상식적인 일반인은. 그리고 이런 것들은 불법입니다. 이미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은 가족부터가 당당하지 못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깨끗하다면 우리가 신용 거래하고 할 때 이렇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투자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국 전 장관의 재산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의심입니다. 이 공직자 재산 신고 엉터리로 한 것 같습니다. 아니 차명 계좌로 돈을 굴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은 숨기는 돈이 엄청날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조국 전 장관은 공직자 재산 신고할 때 제대로 한 겁니까? 이 차명 계좌로 투자한 돈들 다 신고한 건 맞아요? 이것을 통하면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불법입니다. 자, 어쨌든 다시 WFM으로 돌아가서 지난해 1월입니다. 정경심 씨가 2차 전지업체 WFM 주식 12만 주를 시세보다 무려 2억 4천만 원가량 싸게 삽니다. 그때 조국 전 장관은 돈을 5천만 원 보냅니다. 자, 그렇다면 조국이 몰랐을까요? 그냥 부인이 급해서 5천만 원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 바쁜 민정수석이 일하다 말고 ATM기에 가가지고 5천만 원을 송금합니까? 저는 ATM기로 송금한다는 말도 좀 그렇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은행 계좌로 그냥 단번에 5천만 원 보내면 되는데 기록에 남을까 봐 걱정을 해서 그럴까요? 좀 이상합니다. 어쨌든 상당히 뭔가가 이상합니다. 그리고 5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보내면서 왜 돈을 붙여야 되느냐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그냥 무조건 그 집은 부인이 보내라면 다 보냅니까? 특이한 집안입니다. 자, 그리고 이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정상무, 정경심의 남동생이 지난 8월 정경심 변호인들과 함께 모인 회의, 대책회의겠죠. 8월이면 이제 뭐 조국 장관의 청문회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대책 같은데 이렇게 말했답니다. 누나와 매형은 조국 전 장관입니다. 누나와 매형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합니다. 책임지기는 뭘 집니까? 본인 돈도 아니고 차명으로 본인 이름 빌려준 사람이. 자, 검찰은 정경심 씨가 오랜 기간 차명으로 주식 투자를 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 된 2017년 5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주식 투자를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검찰 관계자는 차명 투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정경심의 일부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문제입니다. 법원이 자꾸만 조국 정경심의 계좌 추적을 하는데 허가를 안 해준답니다. 기각시킨다고 합니다. 이건 뭔 조합입니까? 왜 법원이 조국 전 장관 일가를 이렇게 보호하려고 합니까? 언론 보도가 맞다면 법원은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저도 기억납니다. 아무 이유 없이 계좌 뒤지고 한 6개월이나 지나니까 뭐 통보해 줍니다. 뒤졌다고. 이렇게 쉽게 뒤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정경심, 조국은 이렇게 계좌 추적을 갖다가 못하게 법원이 막습니까? 아무튼 이런 것들은 이제 좀 투명하게 합시다. 원칙대로. 아니면 이거 다 까발겨서 직권남용으로 고발해버려야 됩니다. 이런 식의 대한민국은 안 됩니다. 정경심은 구속된 뒤 지금 굉장히 불성실합니다. 자, 구속한 이후 모두 6차례 소환 통보를 했지만 2차례 불응했습니다. 어제도 아프다면서 소환에 불응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위세입니다. 장관님, 사모님 출신이라서 그런가요? 일반인들은 이렇게 하기 힘듭니다. 부르면 가야지 어디 아프다고 안 갑니까? 이렇게 시간을 끄는 이유는 뭘까요? 아마도 본인이 11일까지가 구속기간이니까 그 전에 조국 전 장관을 부르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은 늦어도 이번 주말쯤에는 소환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워낙 세고 대통령이 그렇게 보호하는 분이기 때문에 검찰이 겁을 먹었는지 윤석열 검찰도 요즘 좀 못 믿겠습니다. 좀 똑바로 하십시오. 언론 보도만 보면 조금 걱정이 됩니다. 이거 또 기죽은 게 아닌가. 요즘은 별로 기사도 안 나요. 뭐 피의사실 유출한다고 법무부가 소란을 떨고 청와대가 경고해서 그런지 지금 윤석열 검찰이 지금 기가 죽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좀 똑바로 하십시오. 그리고 적어도 국민들 눈높이에 아니 이렇게 윤석열조차도 이제 조국하니까 기죽느냐 이런 말이 안 나오게 좀 해주십시오.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최근에 갑자기 조국 전 장관 관련 보도가 확 줄어버렸습니다. 뭘까요? 시간 끌고 있고 피의사실 공표하면 검찰과 담당 검사를 뭐 감찰하겠다 이렇게 협박하니까 지금 상당히 쫄은 거 아닌가 걱정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뒤에는 국민이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제 아무도 함부로 하기 힘든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당당하게 수사하시기 바랍니다. 조국 부를 테면 부르고 영장 치면 구속영장 치시고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만 봐도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 조국은 구속영장을 칠 단계까지 온 것 같습니다. 너무 재지 말고 너무 주산을 튕기지 말고 과감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진성호의 윤관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